전력용 반도체 27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277페이지 챕터 6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펼쳐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MOSFET을 첫 번째 토픽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챕터 6를 공부할 적에 앞부분 JFET과 MESFET은 스킵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스킵을 했던 JFET과 MESFET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FET의 그 동작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N형 실리콘이다. N형 실리콘이다. 그리고 여기에 접지를 취하고 여기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했다. 그래서 여기를 소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드레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드레인, 여기를 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을 VDS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N타입 실리콘이니까 도핑한 만큼 주어진 세제곱센티미터당 도핑한 양만큼의 머저리티 캐리어 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전자가 전기의 전도에 기여를 하고 이때 소스를 떠난 전자가 드레인에 도달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겠죠. 드리프트 커런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아마 걸어준 전압과 흐르는 전류 사이의 관계는 아마도 걸어준 전압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흐를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뭐 한쪽 면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뭐 반대쪽 면 양쪽 면에 같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기 P-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 P 도핑을 해가지고 양쪽 면에 P-타입 실리콘으로 캐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캐핑을 했다고. 그렇게 되면 PN 뭐 첫 번째 우리 시작할 적에 여기는 접지를 시켰다 합시다. 여기를. 그러면 이 PN 다이오드의 양쪽에 공핍 영역이라는 게 생기겠죠? 공핍 영역. 공핍 영역이 생길 것이고 공핍 영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부분에는 캐리어가 공핍이 되는 거죠. 캐리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양단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사이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전류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해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드레인 전압을 증가하기 시작하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N 실리콘과 여기 P 실리콘 사이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이 지점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어느 쪽이 더 많이 걸려요? 리버스 바이어스로? 여기가 더 많이 걸리죠. 그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드레인 전압을 추가적으로 포지티브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니까 이쪽 부분에 여기를 A 영역, 여기를 B 영역이라 그러면 A 영역에서 N 실리콘과 P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B 영역에서의 N 영역과 P 영역 사이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많아져요. 더 리버스 바이어스가 강하게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더 정션에 네거티브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이쪽이 여기보다 공핍 영역의 모습이 아마도 공핍 영역이 드레인 전압을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납득이 갑니까? 이쪽이 강하게 리버스가 걸리고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공핍 영역의 길이가 얇을 것이고 여기는 공핍 영역의 길이가 두껍게 되는 거죠. 그죠? 강하게 걸리니까 더.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의 면적이 이게 디플리션 영역이 되는 거죠. PN 다이오드 사이에.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떠난 전자가 이제 이 여기를 따라서 전류가 흐를 텐데 무슨 전류가 흘러요?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를 텐데 전자들이 이 드리프트 커런트를 흘려줄 수 있는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드레인 쪽으로 가다가 가면 갈수록 좁아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관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은 여기는 상당히 굵은 관으로 시작했다가 이 관의 굵기가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좁아지는 그런 관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만약에 드레인 전압을 더 인가하면 드레인 전압을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대로 드레인 커런트는 뭐에 비례하냐면 μn n 2에 비례하죠. μn n에 비례해가지고 VDS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증가시켜가지고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키워주면 드레인 커런트가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될 텐데 일렉트릭 필드는 VDS를 키워서 일렉트릭 필드를 키워주는 거는 사실인데 이걸 키우다 보니까 이 채널에 전자가 갈 수 있는 이 통로의 폭이 좁아지니까 아마 모빌리티가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죠? 나빠질 거라고. 그래서 커런트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돼요. 세츄레이션이.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P-타입 실리콘에 접지를 시켜주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P-타입 실리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준다면 이 전압을 우리가 VGS라고 그러죠. 게이트 전압이라고 부르고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은 디플리션 영역은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그죠? 더 커져요.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은 더 커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채널이 여기서 들러붙어 가지고 채널이 협착이 된다 그럴까요? 채널의 사이즈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채널이 핀치오프가 됐다 그래요. 핀치오프가.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인가시키면 더욱더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아마도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될 거예요. VGS에 마이너스 1V, VGS에 마이너스 2V, VGS에 0V.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을 많이 걸면 걸수록 드레인 전류는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모스펫에서 봤던 어떻게 보면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하는 그런 출력 특성 곡선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레인 커런트 vs VDS가 마치 디플리션 모드의 FET 우리가 봤던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드레인 커런트를 게이트 전압 가지고 제어하는 방식의 FET를 JFET이라고 합니다. JFET, 정션 FE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전에 모스펫 공부할 적에는 어땠었어요? 모스펫 공부할 적에는 여기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지금 소스가 있고 여기에 드레인이 있다면, 이게 지금 P타입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라운드 시키고 여기다가 양의 전압을 걸고 여기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 PN 다이오드는 0V가 인가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 여기와 여기 사이는 강하게 마이너스 5V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절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트에다가 스레이쇼얼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 인버전이 일어나면서 일렉트론이 생겼어요. 그죠?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했어요. 걸어준 전압만큼. 그죠? 예.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걸어준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 일렉트론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지배하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모스펫에서 드레인 전류를 증가시켜주는 이 요인은 뭐였는가 하면 게이트 전압이었었어요. 게이트 전압. 드레인 전압에 무관하고 게이트 전압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보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게이트의 전압을 몇 볼트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이 JFET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 커런트의 크기를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이 통로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빌리티를 조절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디바이스도 JFET, 일종의 FET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모스펫도 FET지만, 둘 다 FET는 FET지만 커런트 플로우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전혀 친척 관계가 아닌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션 FET입니다. 그리고 이 정션 FET는,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한번 여기다 한다면은 FET 그러면은 정션 FET, MESFET 이것들과 MOSFET은 완전히 별개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션 FET와 MESFET은 친척 관계입니다. 메커니즘이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부터 MESFET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ESFET은 MESFET의 구성은 가령 N타입 실리콘에 바로 메탈을 올리고 여기를 드레인, 여기를 소스로 보는 이런 구조가 MESFET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모스펫과 다른 점은, 모스펫은 게이트하고 메탈 게이트와 실리콘 사이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었죠. 게이트 옥사이드가. 그리고 게이트 옥사이드가 존재를 했었고, 게이트 옥사이드를 사이를 두다 보니까
게이트에다가 threshold 볼테이지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N형이 P형으로 바뀌는 인버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메스펫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바로 게이트를 올려놔요. 메탈 게이트를 바로 올립니다. 실리콘 위에다가 옥사이드 없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에다가 메탈을 바로 올리는 이런 접합을 우리가 샷키라고 합니다. 샷키 접합을 만들게 되면은 이 메탈 게이트와 실리콘 사이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게 돼요.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게 되고 이 디플리션 영역의 크기를 게이트 전압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메스펫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스펫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샷키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샷키에 대한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은 제 5장에 있습니다. 5장. 5장을 볼 것 같으면은 5장 페이지 251페이지 섹션 5.7.1을 보게 되면 샷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샷키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세미컨덕터 컨택. 세미컨덕터에 바로 메탈을 올린 이런 접합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샷키 컨택이라 그래요. 오케이? 지금 본 것처럼 N타입 실리콘에 바로 메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잘라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베큐um 기준이 되는 베큐um 레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메탈이 보이죠? 여기서 메탈이 보이니까 메탈 부분, 이게 만약에 알루미늄 같으면은 알루미늄의 포밀 레벨 EFM,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미 과거에 모스펫 할 때 공부한 것처럼 이게 QFM이라고 불렀었죠? 메탈의 워크 펑션. 알루미늄 같으면은 이 크기가 4.2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랬고, 그죠? 골드 같으면은 4.8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죠? 메탈의 워크 펑션.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의 conduction bandage, EV. 그래서 이게 지금 N타입 실리콘이니까 선생님이 포밀 레벨을 컨덕션 밴드 근처에다 그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간격을 우리가 샷키 베리어 하이트라고 불렀었죠. 샷키 베리어 하이트. 그리고 또 우리가 요 간격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QFS 그래가지고 얘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이라고 했죠. 실리콘의 워크 펑션. 이람수, 얘는 메탈의 이람수였어요. 평형이 되게 되면
평형을 그리게 되면은 포밀 레벨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고 EFM과 EFS가 가전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죠? 실리콘의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요 간격과 또 요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가 요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포밀 레벨과 여기 포밀 레벨을 가지런히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끌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요 크기만큼의 셔트키 베리어 하이트 요 위까지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밴드갭에 실리콘 밴드갭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워크 펑션까지 메탈이 차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샷키 베리어 하이트 PB라 그러면 PB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디퍼런스일 것이고, 그죠? 우리 과거에 실리콘에서 그랬듯이 요 크기, 요게 뭐예요? 요 차이가, 요게 Q, Chi, S죠.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죠. 뭐예요? 이게 실리콘의 전자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죠?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러면 PS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KS 이렇게 써야 맞죠? KS. 샷키 베리어 하이트는 요거와 요거 사이 간격이 샷키 베리어 하이트니까 이거와 이 레벨 PM과 KS 레벨의 차이죠. 그 다음에 여기 메탈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을 가지런히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크기, 요 간격은 이걸 마찬가지로 피엔 접합 다이오드에서 불렀듯이 얘를 QV0, 얘를 built in potential, built-in potential 이라고 불러요. QV0.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역시 뭐가 될까요? Q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스펫에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벌크 혹은 뭐 뉴트럴 영역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지금 N타입 실리콘인데 N타입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와 포밀 레벨 사이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아하, 디플리션 영역이. 디플리션 영역. 계면으로 가면 갈수록 디플리트가 강하게 되고 있죠. 그죠? 되겠습니까? 포화성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dx 스퀘어, d 스퀘어 사이가 입실론 s 분의 q, 여기 지금 세제곱 센티미터당
도핑 컨센트레이션, 이게 N타입 실리콘이니까 ND만큼 이렇게 있겠죠.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dx의 d psi, 양변을 적분한 거죠. 적분하게 되면 ES분의 Q ND, 정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x 이퀄 x에서 x 이퀄 w까지, 그죠? x 이퀄 x에서 x 이퀄 w까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w 빼기 정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x 이퀄 x일 적에 x 이퀄 x일 때 x 이퀄 w 보세요.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되고, 맞죠? 이게 되고, 이거 at x 이퀄 w일 때 x 이퀄 x일 때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 이퀄 w일 때 이건 얼마예요? 전개세기가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쓴다면 좌변은 제로 빼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죠. dx d psi 이렇게 되는 거고, 좌변은, 우변은 ES분의 Q ND 예 x at x 이퀄 w에서 x 이퀄 x니까 우변은 입실론 s분의 Q ND의 w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좌변은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dx의 d psi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ES분의 Q ND x 마이너스 w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적분을 해요. 양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x 이퀄 제로에서부터 x 이퀄 w까지 할까요? w라는 거는 디플리션 영역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psi at x 이퀄 w at x 이퀄 제로, 좌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이퀄 w일 때 psi를 와 x 이퀄 제로일 때 psi를 의 차이가 바로 v0죠. v0. 그죠? v0. 좌변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v0죠.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오른쪽은 E 입실론 S의 QND의 X 마이너스 W의 제곱을 X 이퀄 W일 때와 제로일 때죠. 이거는 E 입실론 S 마이너스 QND W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따라서 V조는 E 입실론 S QND의 W의 제곱. 따라서 W는 스퀘어 루트 E 입실론 S V0의 QND.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의 디플리션 영역을 계산하는 식과 거의 유사하죠? 여기까지 얻었어요. 또한 아까 봤던 포텐셜 area height phi 아까 얘기했던 요 장벽의 크기, 이걸 우리가 phi라고 그랬죠. phi는 pm 빼기 카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단위가 이제 볼트가 되는 거고, q를 붙이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자,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다음 페이지 하나 다시 붙일까요? 자, thermal equilibrium에서 thermal equilibrium이란 얘기는 여기 세미컨덕터가 위에 메탈을 이렇게 얹어 놓고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NS는 뭐예요? surface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자의 농도죠. 여기가 지금 surface죠. NS. 즉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계면에서의 전자 농도죠. 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NC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T 분의 컨덕션 밴드 빼기 포밀 레벨이죠. 그죠? 컨덕션 밴드 빼기 포밀 레벨. EC 빼기 EF. 다시 쓰게 되면 NC exponential 마이너스 KT 분의 Q phi B죠. 요 관계니까. 되겠어요? 한편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 N 뭐라 그럴까요? NO? 그러면 얘는 도너 컨센트레이션 ND 하다는 거지. 얘는 N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분의 EC 빼기 EF 어디? 벌크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보게 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요 간격이죠. 그 간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NC의 익스포넨셜 Q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에서 V주를 뺀 것만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NC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 요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NS에다가 익스포넨셜 KT의 Q V0 이렇게 해도 되나요? 따라서 바꿔서 뒤집어 쓰면 NS는 N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분의 Q V0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I metal to metal to semiconductor,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이동하는 전자의 플럭스는 NS에 비례할 것이고, 비례상수를 뭐 K라 그러면 K 곱하기 ND에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QV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NS 대신에 뭐 이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평형에서는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오는 거와 같은 크기가 되겠죠. 절대값을 표시하면.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없겠죠.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넘어오는 전자의 플럭스와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건너가는 전자의 플럭스가 두 개가 같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서 전류의 이동은 없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없는 거겠죠. 한편 이 상황에서 게이트 메탈의 forward bias를 인가할 경우, 게이트에다가 forward bias를 인가한다는 얘기는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는 거지. 게이트에다가 여기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에서 게이트 쪽에 양의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게이트 쪽에 포밀 레벨을 끌고 내려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실리콘 쪽에 포밀 레벨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 모스에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세미컨덕터 쪽의 포밀 레벨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메탈 쪽의 포밀 레벨이 이렇게 되고 실리콘 쪽의 포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FS고 여기가 이 FM이 되죠. 여러분이 걸어준 순방향 전압, 이게 걸어준 전압이죠. 이게 되면은 에너지 밴드 구조가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앞에서 봤던 만큼 이 크기의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는 유지가 되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빌트인 전압이 낮아지겠죠. 밴드 모양이. 그래서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 QVB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아까 V0 있는 것이 걸어준 전압만큼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플럭스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플럭스가 확 늘어나겠죠. I semiconductor to metal, I metal to semiconductor. 왜냐하면 베리어 하이트가 낮아지니까 일렉트론의 플럭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I는 I metal to semiconductor 빼기 I semiconductor to metal 이 될 텐데,
그러면 메탈 투 세미컨덕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플럭스는 변함이 없으니까 아까 그대로 KND에 익스포넨셜 이거에 다시 마이너스겠죠.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KND에 마이너스 KT분의 Q V0 더하기 KND에 익스포넨셜 KT분의 Q V0 빼기 VF 이렇게 되는 거죠. 메탈 투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세미컨덕터. sorry, 틀렸네. 세미컨덕터 투 메탈이 이렇게 된 거고, 이 늘어나고, 메탈 투 세미컨덕터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플러스가 된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전자의 지금 이동이니까 흐름이 반대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면 KND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QV0 예, exponential KT의 QVF 빼기 1 얘 전체를 갖다가 IS라 그러면 포화 전류라 그러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샤트키 접합에 흐르는 전류는 IS의 exponential KT의 Q 걸어준 전압 빼기 다이오드 방정식과 똑같으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걸어준 전압 F라 그러면은 걸어준 전압과 여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 I 사이의 관계가 이런 거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죠.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exponentially blow up하고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cut off 되죠. 포화 전류가 흘러요. 다이오드도 똑같죠. IS. 그래서 이런 컨택을 이와 같이 실리콘 위에 메탈을 얹게 되면 이런 컨택을 뭐라 그래요? 샤트키 접합이라 그래요. 샤트키 접합을 만들게 되면 실리콘 위에 메탈을 얹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해요? rectifying 컨택이 돼요. 정류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순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적에는 전류를 흘려주고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rectifier의 역할을 해요. rectifier.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이오드 말고 또 하나의 rectifying 역할을 하는 그런 컨택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라 그래요? 샤트키 컨택이라 그래요. 회사에 가게 되면 지난 26강에서도 강의를 했던 것처럼 26강 한번 볼까요? 26강에서 볼 것 같으면은
BJT 같은 경우 만들어 놓고 모스펫도 마찬가지고 이미터 베이스 컨택 보면은 여기다 메탈을 얹어 가지고 실리콘에다가 접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야 메탈 컨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에 이미터 메탈 컨택, 베이스 컨택, 컬렉터 컨택. 컨택을 만들어야 전원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터에 메탈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또 베이스에 메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컬렉터에 또 메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이렇게 메탈을 얹게 되면 이 메탈과 실리콘 사이의 컨택은 무슨 컨택이에요? 방금 배운 rectifying 컨택, 샤트키 컨택이 아닙니다. 샤트키 컨택이면 큰일 나죠. 여기다 여러분이 컨택을 만드는 여기에 접합을 만들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 성립되기를 기대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를 흘려주고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서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그런 렉티파이어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음의 법칙이 성립되는 양의 전압을 인가하든 음의 전압을 인가하든 극성에 관계없이 전류가 흘려주는 그런 컨택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컨택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미க் 컨택을 원하는 거예요. 오미క్ 컨택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미క్ 컨택을 공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실리콘에 메탈을 그냥 올리면 렉티파이어가 돼요. 정류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26각에서 봤던 거, 또 모스펫 예전에 학기 초에 봤던 거 보면은 소스와 드레인에다가 메탈을 얹어가지고 오미 컨택을 기대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하고 싶은 다음 토픽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오미 컨택을 만드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실리콘 위에 세미컨덕터 위에 메탈을 얹었는데 어떤 놈은 오믹이 되고 어떤 놈은 샤트키가 되냐 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는지 샤트키 vs 오믹. 정류작용을 한 이유는 세미컨덕터에 메탈을 올렸을 때 정류작용을 하게 된 그 원인은 여기에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전류는 쉽게 흐르는데 이쪽 방향의 전류를 블로킹 해주기 때문에 렉티파잉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메탈 쪽에서 실리콘 쪽으로 올 때 흘러 들어오는 전자의 플로우를 막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쌍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오미 컨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려면 여기에 베리어를 어떤 포텐셜 베리어로 느끼지 않아야 되죠. 포텐셜 베리어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은 포텐셜 베리어를 생기지 않게 하든가, 그죠? 생기지 않게 하든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띄어놨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띄어놨을 적에 이 실리콘 쪽의 컨덕션 밴드를 메탈 쪽의 포밀 레벨보다 원래 따로 떨어져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메탈 쪽 포밀 레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실리콘의 세미컨덕터 쪽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가 여기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컨택을 취하면 여기 포밀 레벨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얼라인하는 과정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베리어 하이트가 생기지가 않겠죠. 이런 베리어 하이트가 생기지 않게. 그래서 이런 컨비네이션을 찾으면 돼요. 컨비네이션. 그죠? 그러면 오미 컨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하겠어요? 네. 이런 컨비네이션을 찾으면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배리어가 생겼는데 이 배리어를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전자가 터널링을 해가지고 넘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배리어가 이렇게 두꺼우면 터널링 프로버빌리티가 나빠져요. 없어요. 그런데 배리어가 이렇게 있어서 이 배리어의 폭이 두께가 좁으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터널링 할 수 있는 터널링 프로버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리어의 모양을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도핑을 많이 하면 되죠. 도핑을 많이 하면 디플리션 위스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믹 접합 만들 적에 모스펫에서도 마찬가지고 컨택을 만들 적에 기억나요? 여기를 N 플러스로 다 만들. 도핑을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메탈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 메탈과 이 실리콘 사이에 이 접합이 샤트키가 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오믹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믹을 만드는 방법 1번 EFM과 EFS의 조합을 잘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 N 플러스 도핑 많이 해서 배리어를 샤프하게 떨어지게 해서 터널링을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는 알로잉, 어닐링을 해요.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N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위에 오미 컨택을 올리고 싶다. 메탈을 올려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퍼니스에 넣어가지고 열 처리를 해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알루미늄이 속으로 스며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게 되면 원래 여기는 퍼펙트한 실리콘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알루미늄이 스며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밴드갭 중앙에 트랩 레벨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트랩 레벨들이 일렉트론이 통과하는데 어시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실리콘 위에다가 메탈을 얹어놓고 열 처리를 해서 LOE 합금이죠. LOE 어닐링을 해서 여기를 오믹으로 만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실리콘 위에 세미컨덕터 위에 메탈을 얹으면 샤트키 컨택이라 그래요. 샤트키 컨택. 이 샤트키 컨택에 열 처리를 해서 오믹 컨택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샤트키를 만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메탈과 실리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공피배경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공피배경. 그죠? 그러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공피배경의 크기를 가지고 이 흐르는 채널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동이 되는 게 메스펫입니다.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